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한국어 두 번째 시간 읽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요. 읽기의 5가지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심 내용 찾기입니다. 중심 내용 찾기라는 것은요. 이 지문,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됩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완성하기입니다. 어떤 글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비어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이런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목적 파악하기입니다. 자, 목적 파악하기와 중심 내용 찾기는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내용, 이 글을 왜 썼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인데요. 중심 내용과 목적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문장 들어갈 곳 찾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글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어느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보기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심 내용 찾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중심 내용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옥의 재료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돌, 흙, 종이 등이다. 이 중에서 종이는 쉽게 구겨지거나 찢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재료인데 튼튼해야 할 건축물에 사용한 점이 흥미롭다. 종이를 창이나 문에 발라 바람을 막으면서도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습도가 알맞게 조절되도록 한 지혜가 엿보인다. 비나 눈에 젖어서 찢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방수 기능도 더했다. 선조들의 지혜는 알면 알수록 놀랍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의 재료,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집인 한옥의 재료는요. 나무, 돌, 흙, 종이 등이 있는데요. 자, 나무, 돌, 흙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집, 단단한 집을 짓는데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요, 종이를 사용한다고요? 좀 의문,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 중에서 종이는 쉽게 구겨지거나 찢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재료, 약한 재료이다. 그런데 튼튼해야 할 건축물, 집에 사용한 점이 흥미롭다, 재미있다. 오, 이걸 왜 사용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살펴보면요. 종이를 창이나 문에 발라 바람을 막으면서도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자, 여기를 보면 첫 번째 장점, 좋은 점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 1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습도가 알맞게 조절되도록 한다. 자, 이거는 장점 2가 되겠죠. 이렇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종이를 사용한 겁니다. 똑똑한 거죠. 지혜롭습니다. 우리 옛날 전통, 한국의 전통 집인데요. 옛날 사람들, 즉 조상들이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게다가요. 비나 눈에 젖어서 찢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또 똑똑한 모습이네요. 기름을 발라서 방수 기능도 더했다. 선조들, 즉 조상들이 정말 똑똑하군요. 지혜가 대단합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한옥의 재료는 종이가 있는데 종이는 약한 재료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좋은 재료입니다. 조상들은 똑똑하군요. 지혜롭군요. 생각할 수 있고요. 종이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기름을 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요. 방수 기능, 물에 젖지 않는 기능을 더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와, 조상은 정말로 똑똑하구나. 옛날 사람들, 선조는 진짜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요. 집의 재료로 종이를 사용한 것, 이것을 보고 조상이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옥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다. 맞는 말이지만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옥은 약한 재료를 사용해서 튼튼하지 않다. 이것은 내용이 틀렸습니다. 한옥 건축에 종이를 사용한 조상의 지혜가 뛰어나다. 네, 지혜가 뛰어나다. 아주 똑똑하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한옥의 창문은 종이로만 만들었지만 기능이 훌륭하다. 자,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것도 역시 중심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중심 내용은 조상의 지혜가 뛰어나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이번은요.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역시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의 문화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은 해외여행의 기회가 늘어나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낯선 문화와 음식을 만날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그 음식들 중 어떤 것은 우리의 음식 문화와 너무 달라서 놀라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음식 문화처럼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도 그 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것은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OX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해외여행을 해야만 낯선 문화를 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를 볼게요. 교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낯선 문화와 음식을 만날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아져서 해외여행을 할 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태원이나 명동에 가면 다른 나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죠. 우리와 음식 문화가 매우 다르면 거부하면 된다. 나 그거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 여러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후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음식 문화의 차이를 불러왔다. 자, 여기를 봅시다. 음식 문화의 차이를 불러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말은 음식 문화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왜 차이가 생겼습니까?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 이 주어가 바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다르다라고 맨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것입니다. 음식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 성향 때문이다. 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죠.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가장 좋을까요?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장을, 지문을 완성하는 문제죠. 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다양한 소리는 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리는 높낮이와 빠르기에 따라 분위기나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소리는 대개 불안감이나 긴박감을 자아내는 데 사용하며 낮은 소리는 두려움이나 장엄함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소리가 빨라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화 속 다양한 소리는 소리가요, 분위기를 만듭니다. 심리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가 뒤에 나와야겠죠.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소리는 높낮이와 빠르기에 따라 분위기나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데 높낮이부터 볼게요. 높은 소리는 대개 불안감이나 긴박감을 자아내는 데 사용하며 낮은 소리는 두려움이나 장엄함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요, 먼저 높낮이를 얘기했는데 높낮이 중에서도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높은 것은 어떻다? 불안감이나 긴박감을 만들어낸다. 낮은 것은 어떻다? 두려움이나 장엄함을 표현할 때 쓴다. 그럼 높낮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다음은 빠르기가 나와야 되겠죠. 빠르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소리가 빨라질수록 긴장감이 올라간다, 고조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빠르기가 느려지다. 빠르기가 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고요.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도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소리가 빨라지면 긴장감이 고조된다, 긴장감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문제를 보면 반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빨라지지 않고 느려집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고 긴장이 안 된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긴장이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긴장이 안 된다, 긴장이 완화된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유 있다, 편안하다, 또는 부드럽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를 보면요, 반대로 느려지면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소리가 분위기를 만들고요, 심리도 표현하는데 소리 중에서도 높낮이가 있고 빠르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했는데요. 높낮이를 앞에서 설명하고 빠르기를 뒤에서 설명하는데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느려지면 어떻게 돼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빨라지면 긴장이 고조된다, 긴장이 많이 된다. 느려지면 긴장이 안 된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목적을 찾는 문제인데요. 중심 내용을 찾는 것과 비슷하게 쓰면 중심 내용을 찾는 것과 비슷하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왜 썼을까요? 어떤 것이 중심이 되고 주제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의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이 실험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른다. 이에 의학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동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동물들의 희생으로 의학이 발전을 이루었고 수많은 질병을 극복했다. 그래서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주장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 의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을 하는데요. 이 동물 실험에서 여러 가지 자, 이 동물 실험에서요. 많은 동물들이 죽습니다. 희생당한다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당연합니까? 동물들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지적한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동물 실험 때문에 동물이 희생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이것은 문제다. 지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뒤에 부분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질병, 그러니까 많은 병들로부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이 의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켰다. 그래서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정적인 의견,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뒤에서는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기서 결론을 낸다면 동물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왜 썼습니까? 동물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물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죠. 자, 여기서 찾아본다면요.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합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만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한다? 이것도 역시 반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 의견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여러 의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다음 글에서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 이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면 적당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이것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경쟁이고 싸움이다. 이런 야구의 라커룸은 전쟁을 앞둔 선수들이 쉬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동양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상대방 라커룸에서 장난을 치며 상대방 선수들과 왁자지껄 활발한 교류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선수들의 경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경기에 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자, 먼저 단어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향을 미치다. 비슷한 말은요. 영향을 끼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영향을 주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쓰니까요.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경기에 패하다라는 것은요. 패배, 즉 지다라는 뜻입니다. 경기에 지다를요. 패배하다 또는 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인이라는 말은 중요한 원인, 이유인데요. 그냥 여러분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야구라는 경쟁, 싸움,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과 선수들끼리 교류를 합니다. 활발한 교류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서로 알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좋겠죠. 그런데 나쁜 점은요. 이런 것들이 패배하는,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를 보면 방해한다. 경기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방해라는 말을 걸림돌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인간미가 때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이것은 문제입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역시 경기에 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가장 뒤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경기에 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미가 때로는 가끔은 걸림돌,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기 문제를 5개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한국어 부분을 다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문화 부분을 4시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